오늘은 제가 읽는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책 제목은 헤르만 헤세의 책이라는 세계입니다. 북구 상학분관에서 빌려왔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물론 문학적 교양이라고 할 때는 양서에 대한 이해 그리고 판단의 기초를 일컫기도 하는데, 이 판단의 기초란 유기적인 전체로서의 문학 전반을 이해할 때에야 건전하게 확보될 수 있다. 이는 사실 노력 여하에 따라 누구나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세계 문학사를 통독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수한 옛 작가들을 설령 번역이나 간략한 선집으로라도 직접 알아감으로써만 가능하다. 그리스와 로마의 수많은 작품을 모두 읽을 필요는 없겠지만 몇 작품은 반드시 제대로 읽어야 하겠다. 호메로스의 시편 중에서 적어도 한 편, 소포클레스의 저서 한 권 정도를 세심히 읽었다면 우선 기초로서 족하다. 호라츠 로마 시대의 비가 시인과 풍자 시인들의 작품을 모아둔 작은 선집도 한 권쯤 꼭 읽어야 하고, 그런 책으로는 가이베리 엮은 고전 시가집을 추천할 만하다. 라틴어로 쓰인 서간문과 연설문도 어느 정도 알아야 하겠다. 중세문학으로는 우선 니벨룽겐의 노래와 쿠드른 우화와 전설과 민중문학 모음집 몇 권과 연대기 한두 권쯤이 적당하다. 그 다음 볼프람 폰 에션바흐의 파르치발, 고트프리트 폰 슈트라스부르크의 트리스탄, 발터 분데어 포겔바이데 정도이다. 프랑스의 고대 전설은 아델베르트 폰 켈러가 모아 번역해 두었다. 단테의 신곡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데 반해 베아트리체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신생은 분량이 짧고 읽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아 한결 접근하기 쉽다. 이탈리아의 옛 단편들은 아름답고 재미있어서 이후의 모든 서사 예술의 모범이자 토대로서 매우 중요한데, 파울 에른스트의 옛 이탈리아 단편서는 작품 선정과 번역이 매우 훌륭하다. 이른바 고전에 대해서는 워낙에 온갖 허세와 피상적인 예찬이 많다. 그러나 어쨌든 진정한 대문호들은 제대로 알아야만 하는데, 그 선두는 셰익스피어와 게테다. 요즘 실러에 대한 약간 폄하조로 언급되는 경향이 있고, 레싱도 어쩐 일인지 좀 뒷전으로 밀려난 듯 하지만 이는 어리석은 유행병이니 신경 쓰지 말도록 하자. 최근 이러한 대작가들은 별로 혹은 전혀 읽히지 않는 것 같다. 적어도 원작을 직접 읽기 전에는 읽었다고 할 수 없다. 위대한 한 인간의 본질을 그의 작품들 속에서 읽어내며 그의 이미지를 스스로 구축해보는 경험은 그야말로 한이에 가까운 즐거움을 안겨준다. 하지만 전기나 연구서 등을 지나치게 많이 읽으면 그 맛을 망치기 쉬우니 조심하자. 또한 작품들과 더불어 게테 같은 경우는 편지나 일기, 대화 등도 놓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원전을 가까이 놔두고 괜히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릴 까닭이 없다. 함량미달의 정기도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 그중 최고만 택해 읽도록 하자.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서 영역으로 나아가게 된다. 넓은 의미로 볼 때 인생서는 명망 있고 뛰어나고 모범적인 사람이 우리에게 인생의 기술 및 중요하고 영속적인 문제들에 대한 개인적인 답변을 직접 피력해둔 책들이다. 이는 논리정연한 교훈 형식일 수도 있고 자신의 체험과 생각을 그대로 기록해둔 것일 수도 있다. 후자에 속하는 것들로는 명석하고 훌륭한 유명 인사들의 편지, 일기, 회고를 담은 책들이 있다. 아마 시대를 통틀어 가장 귀중한 작품들의 3분의 1 가까이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 분야라면 비스마르크스의 가족서신, 러스킨의 자서전,
과거 고트프리트 켈러의 서간집, 헤르츠펠트가 펴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글 모음집, 니체의 서간집, 로버트 브라우닝과 엘리자베스 베럿이 주고받은 편지글 등을 꼽아볼 만하다. 일단 시작하여 계속 찾다 보면 주옥 같은 글들을 꽤 많이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이어지는 유명 작가들의 학문적 에세이는 견해와 서술의 독창성과 함께 작가의 성격이 드러나 흥미를 배가시킨다. 이런 글들의 주제뿐 아니라 저자 자신의 중요하고 매력적인 특성까지 고스란히 배어있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작품으로는 브루크하르트의 이탈리아 르네상스 문화, 러스킨의 베니스의 돌과 참깨와 백합, 르네상스, 토머스 칼라일의 영웅 숭배론, 텐의 예술철학, 로데이 푸시케, 브란데스의 주류 등이 있다. 드물지만 진정으로 심오하고 뛰어난 전기들도 결국은 이 범주에 속하는 특별한 보물이다. 전기의 주인공과 전기 작가가 기질적으로 잘 맞아 글로 가공되는 과정을 통해 내밀한 개성과 생생함이 묻히기보다 오히려 더욱 강렬하게 빛나는 전기들이 몇 있다. 이는 마치 유능한 보석 세공사가 보석을 공들여 갈고 다듬듯 전기 작가의 깊은 이해와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 오직 진실하고 명료하며 품격 있게 인물을 조명하는 그런 책들이다. 유티스의 벨라스케스, 사바티에의 아시시의 성자, 벨플린의 뒤러, 헨리의 게테에 대한 사색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리카르다 후후 낭만주의 전성기와 헤트너의 18세기 문학사에 담긴 개별 작가론 등을 꼽을 만하다. 작가들 중에는 작품의 양식화나 개인적 경험의 객관화에 대한 욕구보다도 본인의 개성이 워낙 강하고 정열적이어서 작품마다 하나같이 개인적인 이야기 혹은 대화나 고백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작가들의 예술작품으로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지 몰라도 독특한 매력과 가치를 지니며 그 저자들에게 세련된 예술가적 객관성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이들은 대개 온갖 모나고 매듭진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개연성 있는 성격들이다. 비렐름 라베, 페터 로제거, 프리츠 리하르트 같은 작가들에게는 뭐랄까 청량제 같은 면이 있다. 특히 피셔의 대담하고 퉁명스러우며 지독히도 풍자적인 또 한 사람과 물타툴리의 소설 막스 하벨라르가 그 전형적인 예다. 이 책들은 뛰어난 예술 작품인 동시에 어떤 틀에도 매이지 않는 독창적이고 강렬한 성격을 지닌 기록물이다. 이 모든 인생서들은 대개 일반적으로 말하는 문학에서 빗겨 있어 열렬한 애정으로 뒤쫓아야만 찾을 수 있는 책들이다. 하지만 지적인 독서가들에게는 너무나 귀중한 기쁨이자 과제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책들의 구비 상태를 보면 서재와 그 주인의 개인적 성격을 가장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다.